안녕하세요. 토픽2 64회 듣기 다시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1번부터는 문제가 2번씩 읽어줘요. 그리고 2번씩 읽어주고 문제가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들려줄 때 문제 2개를 다 풀 수 있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들려줄 때 문제 한 번 풀고 그 다음 거 들려줄 때 또 다른 문제 하나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점수를 받기 좋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보기를 먼저 꼭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번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행객들의 성향을 조사해야 한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용 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기 분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여행객들, 여행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네요. 후기, 어떤 것들을 체험,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아니면 식당 이런 것들을 방문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험, 느낌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걸 후기라고 하죠. 자, 22번도 빠르게 한번 보기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들은 내용으로 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 호텔에서는 후기 작성 이벤트를 하고 있다. 남자는 호텔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은 후기를 많이 남겼다. 여자가 일하는 호텔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걸 잘 듣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여행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도 후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은 고객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해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후기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해보고요. 좋네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잘 들으셨나요? 자,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여행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도 후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호텔은 고객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해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후기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아요.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도 해보고요. 좋네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문제의 답을 빨리 표시를 하고 다음 문제의 보기를 읽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답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다음 문제의 보기를 미리 볼 시간이 없어서 계속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가 들은 것만큼 생각을 해서 문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문제의 보기를 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조사 자료를 보면 여행객들, 손님들이죠.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자, 후기. 아까 우리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해 보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가 이용하고 난 느낌을 이렇게 적는 거. 그리고 그 후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이 호텔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거를 후기라고 하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말해요. 맞아요. 우리도 후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쓰다.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우리 호텔은 고객 만족도는 높아요. 고객 만족도 높아요. 만족도가 높다. 이것은 손님들이 오면 아, 이 호텔 좋네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에요. 후기가 많지 않아요. 이런 말이죠. 손님들이 아, 이 호텔 좋다고 말은 하지만 후기, 인터넷이나 여기 댓글 이런데 글을 잘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말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후기를 써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후기 좀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후기를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후기를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자고 하네요. 뭐 예를 들자면 후기를 달아주시면 돈을 조금 깎아줄게요.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 음료수를 공짜로 하나 줄게요. 이런 이벤트, 후기를 남기면 써주는 이벤트, 우리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런 이벤트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자가 좋아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족도,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는 건 뭘까요? 여행객들의 성향을 조사해야 한다. 맞나요? 여행객들의 성향을 조사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성향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현재 고객의 만족도는 높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용 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이게 맞는 정답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이용 후기가 적어요. 고객의 만족도는 높지만 이용 후기는 적기 때문에 이용 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후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해요. 이용 후기를 늘릴 수 있도록 해요. 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기 분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분석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바로 21번 한번 볼게요. 자, 22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봅시다. 이 호텔에서는 후기 작성 이벤트를 하고 있다. 맞나요? 후기 작성 이벤트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벤트를 해보고요. 그래서 아, 좋네요.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합시다, 이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남자는 호텔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호텔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의 후기를 많이 남겼다. 이 호텔을 이용한 고객들은 후기를 많이 남겼다. 이용 후기는 적은 편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남겼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여자가 일하는 호텔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맞나요? 고객 만족도는 높은데 비해서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쉽겠지만 이걸 들어서 풀어야 하니까
조금 어렵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네. 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자, 면허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이걸 면허증을 다시 만들어요.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면허증 재발급 기간 언제 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면허증 시험장, 면허 시험 보는 곳이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면허증 발급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어요. 네. 면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그 서류를 달라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자, 24번 문제도 미리 한번 볼까요? 자, 2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경찰서에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네.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냈어요. 인터넷으로 냈어요. 여자는 면허시험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인터넷을 이용하면 당일에, 그날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면허 시험장이 너무 멀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면허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나요? 면허 시험장이 너무 멀어서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면허증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곳으로 오시면 그날,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발급. 다시 발급을 받고 싶어요. 네, 당일에 받을 수 있어요. 오실 때 신분증 꼭 챙겨 오셔야 되고요. 자기 신분증 가지고 와야 준다고 하네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죠. 면허시험장이 너무 멀어요. 이 여자가 면허시험장이 좀 멀대요. 이런 거 중요하겠네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돼요. 그런데 신청하실 때 가까운 경찰서를 지정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대요. 네. 이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2주 정도 걸려요. 네.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면 당일에 받을 수 있지만 경찰서에서 받으려면 2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자, 1번 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맞나요? 네, 1번이 답이군요. 네.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발급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재발급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 네. 2번 면허증 재발급 기간을 확인하고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런 얘기는 없죠. 네. 이것도 아닙니다. 면허증 시험장의 위치를 알아보고 있다. 면허 시험장이 위치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냥 면허 시험장에서 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네,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면허증 발급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네, 서류 요청하고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경찰서에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경찰서에서 면허증 받을 수 있나요? 네, 맞네요. 경찰서를 지정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여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직 제출을 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여자는 면허 시험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이게 너무 멀다고 하고 있어요. 멀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3번도 아니고요. 자, 인터넷을 이용하면 당일에 면허증을 발급이 가능하다. 자,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고 시간이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당일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오시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번 또 보겠습니다. 보기 먼저 볼게요.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자,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좀 어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자, 소방관 아시죠? 이게 불을 끄는 사람 근무 환경.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는지 이거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방관에 대한 관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군요. 소방관의 근무가 좀 나쁜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소방관의 희생정신, 소방관이 이렇게 자기가 다치더라도 불을 열심히 끄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관이 위험하니까 안전할 수 있게,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대책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자, 26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26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는 뭘까요? 맞는 거. 이 남자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네, 소방관이다. 라는 얘기죠. 남자는 이 가방. 무슨 가방 이야기가 나오네요. 가방은 사람들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네, 가방은 사람들에게 팔지 않아요. 이 가방은 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소방수들이 입는 그 소방복을 재활용. 리사이클이죠. 이거를 버리는 거를 다시 가방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겠네요. 남자가 만든 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유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겠네요.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어떤 대학생들이에요? 소방복, 소방수들이 입는 옷, 소방복을 재활용했대요. 이것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대요.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대요. 화제가 된 학생, 유명해졌어요. 네, 학생들을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남자가.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네. 중심 생각이겠네요. 자,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벌어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었어요. 전공을 써서 재활용, 소방복을 재활용, 그 다음에 전공, 여기 있죠, 전공. 저희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됐어요.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판매까지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 활동을 알리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에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이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이거를 더 떠올리는,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 그리고 여기 수익금도 있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은 뭔가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은 뭘까요?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 힘든 환경, 근무 환경,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개선, 더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색해요. 여기에 개선을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사람들이 소방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네, 이게 소방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 마지막에 나왔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은 의미죠. 그래서 소방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이 글의, 이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방관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들고 그 가방으로
가방을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수익금으로 소방관 활동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쓰고 있어요. 왜요?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자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사람들은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희생정신 본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윗글에는 없어요. 이 남자의 생각에는 없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네요. 자, 괜찮나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건 뭘까요? 남자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맞나요? 남자가 소방관인가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소방복 이런 거 나왔으니까 소방관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소방관을 알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남자가 소방관인가? 네, 아닙니다. 남자는 대학생이죠. 남자는 대학생입니다. 이 가방은 사람들에게 판매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아니죠. 여기 보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까지 하게 됐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요. 이 가방은 소방복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다. 네, 소방복을 재활용했어요. 그렇죠? 이제 3번이 정답이네요.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남자가 만든 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그 가방의 소재가 특이해서 소방복으로 만든 게 좀 특이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심을 모을 수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졌어요. 알려진 게 아니죠. 그래서 3번,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소방복을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화제가 된 대학생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시민을 위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의 전공을 살려 버려진 소방복을 재활용해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방을 판매한 수익금을 소방관의 활동을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소방관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네.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자, 볼게요. 남성 육아의 필요성. 자, 남성 육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남성 육아는 뭔가요? 보통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여자만 아이를 키워요. 여자만 아이를 돌봐요. 이런 생각이 아주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 요즘은 보통 아이는 남자 여자 같이 남편 아내 같이 돌봐야 한다라고 해서 남자도 아이를 돌봐야 해요. 그런 거를 남성 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성 육아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이런 거를 이야기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남성 육아에 위한 제도. 네.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보통 남자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쉴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도죠.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성 육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그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네. 사람들이 남성 육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이런 거를 말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2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남자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다. 네. 육아휴직을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육아휴직을 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 네. 경력을 인정받아요. 아, 그동안 일한 거, 그 사람, 만약에 내가 1년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1년 동안 내가 일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한 거로 해주는 거예요. 인정.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월급이 안 나와요. 지급되지 않아요. 이건 아니죠. 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네,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잘 들으셨나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해요.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자, 육아휴직 나왔죠.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김 과장님이 육아휴직을 갑니다.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우리 회사 남자들 중에 남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네, 아까 나왔죠?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이게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어요. 네. 부담이 적어졌어요. 왜요? 월급도 주고 경력도 인정해 주니까 육아휴직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 생각에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아, 그래, 남자도 남자 육아를 해야지, 육아휴직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하세요. 꼭 가세요. 육아휴직 하면 좋습니다. 가세요. 네,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해줄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권장하세요라는 거죠.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육아, 아이를 키워요. 휴직, 약간 쉬는 거죠. 그리고 제도, 정부에서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 자, 남자가 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 육아의 필요성을 일깨우기에 남성 육아가 필요해요. 아, 이런 이야기가, 이게 남성 육아가 필요하지만, 이게 이런 이야기 있긴 있지만, 이게 좀 정확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애매하다. 네. 남성 육아가 좋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이게 꼭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자, 남성 육아를 위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에 남성 육아를 위한 제도를 설명하는 건, 자,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도 인정돼요. 이런 제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여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의도는 아니죠. 남성 육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 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네, 이게 정답이네요. 인식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자, 보면 제 생각에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어요. 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아요. 이런 말이죠. 시각이 많아졌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남성 육아가 괜찮아 라고 보는 시각. 남성 육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아졌어요.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변화했어요.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1번도 이건 답이 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게 뭘까요? 남자 회사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니죠. 여기 보면은 많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나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죠? 자, 경력 인정도 되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월급을 줘요. 월급도 주고, 그렇죠? 월급을 줍니다. 이거 지급되다, 주다, 이거 같은 뜻이 되겠죠? 이거를 알 수 있는지 이런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직기간에도 월급을 지급이 됩니다. 월급을 줍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제도가 바뀌면서, 네, 이미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같이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 김 과장님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대요. 요즘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제도가 바뀌면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도 주고 경력 인정도 되니까 예전보다 신청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거겠죠. 제 생각엔 남성 육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정부나 회사에서 남성 육아를 권장하기도 하고요. 하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죠. 여자가 누굴까요? 자, 전자책을 조사하는 사람. 전자책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전자책은 뭐예요?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에서 보는 책, 컴퓨터에서 보는 책, 이런 걸 전자책이라고 하죠. 그런 책을 조사하는
하는 사람, 아니면 전자책을 골라주는 사람, 전자책을 조사하는 사람, 전자책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 아니면 전자책을 골라주는 사람, 이게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골라주는 사람,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구독 서비스, 계속 보는 거죠. 새로운 전자책이 나오면 이걸 계속 이렇게 보는 거, 이걸 구독이라고 합니다.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 개발은 뭐예요? 만든 사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29번, 3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가 뭔가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맞는 게 뭐예요? 이 서비스. 자, 앞에 보면 전자책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자책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 공짜예요? 이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전자서비스 이용자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다.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서비스는 책에 대한 해설도,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라는 그런 해설, 도움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공한다. 준다는 거죠. 이 서비스는 동영상, 책에 동영상이 나온대요. 이거를 추가 예정이에요. 동영상 기능도 같이 줄 거야. 더 줄 거야. 더 줄 건데 아직 예정이야. 할 거예요. 이런 말이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잘 들으셨나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물어봅니다.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 사장님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인기 비결. 자, 전자책 구독 서비스. subscription. 네, 전자책 비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가 잘 된 거예요? 생각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자가 말하죠. 사장님인 것 같아요. 여자가.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다양한 서비스를 줘요. 우선 매달 이용료. 돈을 내요. 매달 이용료. 돈을 내요.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 자,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요약본. 이건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쓴 글이겠죠?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의 음성, 음성도 나와서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뭐 운전을 하고 갈 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때 책을 이렇게 보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다음 문제 좀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어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자, 내가 이 보기를 미리 읽어봤다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보기를 먼저 꼭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개발한 사람 처음에 나오죠.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 이게 처음부터 나와요. 이 사람은 사장님이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만든 사장님,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같은 의미죠. 이거를 알 수 있어야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전자책을 조사하는 사람, 이런 내용 없고요. 알리죠? 전자책을 골라주는 사람, 추천해주는 거 없어요. 전자책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이런 서비스에 가입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한 건 아닙니다. 서비스를 개발한 사람. 자, 괜찮나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첫 번째, 이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인가요? 이런 말이죠. 자, 맞나요? 매달 이용료를 내면, 이용료가 있어요. 매달 이용료가 있어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내야 돼요. 이 서비스는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인기가 있어요. 인기 비결. 그래서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다. 많아요. 네. 많지 않다가 아니고 많아요. 이 서비스는 책에 대한 해설도 제공한다. 해설을 제공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 이런 얘기가 있죠. 해설을 들을 수 있어요. 네, 해설도 줍니다. 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공합니다. 제공해요. 줘요. 그렇죠? 이 정답이네요. 이 서비스는 동영상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동영상 기능. 자, 동영상 이야기가 나와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미 추가했어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서 예정이 아니죠. 이미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사장님께서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겠죠. 우선 매달 이용료를 내면 수만 권의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어려운 책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면서 읽거나 요약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모든 책에 음성 지원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의 내용을 만화나 동영상 등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하셨다고요. 네. 더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